반갑습니다. 제가 댓글 답변하면서, 그러니까, 질문이 많이 올라오시는 게, 목을, 제라고 하고, 화를, 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토를 인이라고 하고, 인성, 재성, 관성, 그죠? 그 다음에 금을 비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술을 식신이라고 하고, 식상. 이걸 가지고 많이들 물으세요. 이게 원래 있는 거냐? 그죠?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사주를 배웠다는 분조차도 모르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일종의 특강입니다, 특강. 자,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이 일종의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는 유학과 함께 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사주명리학을 다 배웠죠. 그래서 방금 들은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건 모르는데, 목을 재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시지만, 목을 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목을 인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십니다. 인은 제가 한자로 지금 참 좋은데 틀릴까봐 척은지심. 인을 척은지심이라고 하죠. 척은지심이 뭡니까? 불쌍한 걸 보면 참지 못하고 도와주는 거죠. 척은지심.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움직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러니까 나에게서 내가 행동하는 가장 원초적인 움직임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움직임, 타인이라는 건 동물까지 포함합니다. 생명에 대한 움직임이, 그 생명을 척은해서 그걸 도와주려는 마음, 그런 움직임을 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제가 목은 용출이라고 말씀드린 용출. 그러니까 사람이 뛰쳐나가서 뭔가 확 돕는 그 힘이 목이고 용추이고 인이고 척은지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재라는 겁니다. 재의 움직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를 지금은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재를 꿈꾸는 거라고 했죠. 인간이 자기의 어떤 욕망, 욕구, 그거라는 거죠. 이 부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무슨 인이고 목이고, 그죠? 근데 목이 인인 건 확실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는 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화는 예죠. 얘는 뭡니까? 사양지심 어디를 봐도 사양지심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 그죠? 승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양지심인데 실제로 자신을 낮춘다는 말의 이면에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양지심의 이면에는 자신을 낮춘다.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다? 내가 높다. 그죠? 내가 높다. 내가 높다. 자존심, 자존감을 뜻하는 거예요. 관. 그죠? 그러니까 얘라는 건 뭐냐면 얘는 언제 차릴 수 있다? 얘는 언제 차리는 것이다? 얘는 내가 뭔가 넉넉한 게 있어야 차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못 차리는 거죠. 그죠? 아닌데 나는 거지도 얘 차리는 거 봤는데 거지도 얘 차리는 거 봤는데 그 거지는 마음속에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있다는 말 자체에서 그 뭐가 항상 쟤는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관도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사람이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만의 자긍심, 그런 자긍심의 종류는 돈일 때도 있고 이런 관 같은 명예일 때도 있고 공부, 지식일 때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능력치일 때도 있죠. 내가 어떤 기술이 뛰어나서 그죠?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많이 알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양한 뭔가 있어야지 뭐든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다. 남들보다 내 자존감을 높일 뭔가 있을 때 차릴 수 있는 게 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철학 강의 제가 유튜브에도 철학 강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철학 강의, 특히 동양 철학 강의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동양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십신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필라소피, 외국, 한국도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죠. 서양 철학은 필라소피지만 마찬가지로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철이 그게 완벽한 학문 이런 뜻이죠. 완벽한 학문. 그러니까 철인하면 완벽한 사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 철학이 추구하는 바가 이런 속뜻이 내면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기도 천은지식 이러면 뭘 불쌍해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뛰쳐나가는 이런 게 측은지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측은지심도 사실은 요즘 많이 보죠. 어디서 차가 전복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다? 차 세우고 뛰쳐가서 사람 구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차를 들어 올리죠. 혼자서는 못 들어 여러 명이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 아무 생각 없었다. 나는 그냥 뛰쳐나가서 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같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그 뛰쳐나가면 뭐다? 목에 제2의 용출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관도 마찬가지죠. 관도 얘라는 건 뭐다? 다시 말씀드리면 얘라는 건 뭐다? 내가 뭔가 낮다고, 높다고, 가진 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 사양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사양지심으로 표현되지만 얘를 사양지심으로 표현되지만 얘를 행할 수 있는 관적인 행동은 어떻다? 관적인 행동은 내가 뭔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신 형태로 보면 관으로 본다는 겁니다. 관으로. 그러니까 육신이죠, 있죠. 육신의 형태로 보면 관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토는 신이라고 하죠. 토는 일단 인이죠. 인이고, 그렇죠? 토는 인이고 얘를 신이라고 하죠. 신은
신. 광명지심. 광명지심. 저는 균이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광명지심이란 거는 중심을 잡고 항상 가운데 바르게 위치해서 밝은 빛을 내므로써 믿음을 주는 마음. 사실은 뭐 되게 다양하게 말했지만 말 그대로 이걸 뭐 중용이라고 말했죠. 중심을 잡는.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 중용이라는 걸 악용하죠. 악용. 어떻게 악용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걸 어떻게 악용하냐면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예를 들려니까 어떻게 악용하느냐? 보세요. 김용균법이라는 게 뭡니까? 산업재해 현장에서 사람을 보호하자는 법이죠. 사람을 보호하자는 법인데, 이 법에 대한 언론의 그러니까 논조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법이 실제로 지금 누더기로 통과됐다는 말은 뭐냐면, 실제 노동자를 보호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름은 김용균법으로 통과됐지만 노동자를 보호 못할 정도로 통과됐죠. 법 조항의 내용이 그 정도로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정도로 통과됐다고 난리인데, 일단 그걸 다 떠나서 이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법을 상정한다고 하니까 언론은 이렇게 5대5로 노동자 쪽 기사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기업의 기사를 내보내요. 기업의 기사는 돈이 많이 든다. 1번.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하면 너무 가혹하다. 누구를 그러니까 대표를, 사장까지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또 기사 하나. 노동자 기사 2개 내보내고, 이쪽 기사 2개 내보내고, 2개 내보내고, 이 기사 또 이거 하나 내보내요. 그리고 우리는 언론이라서 중용을 취하기 위해서 양쪽 의견을 다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은데 완전 틀린 말이죠. 왜 틀렸냐면, 지금도 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있고요. 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얘들은 하나도 안 죽었잖아요. 돈도 안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사안만 보면 5대5로 보도하는 게 맞지만, 노동자가 수없이 죽었고 기업의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걸 5대5로 보도한다는 자체가 뭐다? 기업 편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용이 깨지는 거죠. 중용이 깨지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가. 그런데 이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런 것도 있죠. 예전에 촛불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꼭 마지막에 2-3명 나와가지고 촛불 집회를 욕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언론은 뭐라고 한다? 중용을 지키려고 해요. 실제로 그 기사를 내보내려면 그 촛불 집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왜 촛불 집회를 욕하고, 촛불 집회가 시작된, 그러면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비아그라 사들이고 100억 주사 맞고 최수진한테 갖다 바치고 그것까지 전부 다 니는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까지 물어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중용을 지키는 그런 걸 하려면. 왜냐하면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나와 있는데, 그죠? 촛불 집회하는 사람의 주장은 나와 있는데, 그걸 욕하는 사람은 그냥 차 막히고 시끄럽고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나름의 대의를 가지고 하는 걸 내보내고, 그걸 중용이라고 하면서
그 대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 자체를 욕하는 걸 내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다? 박근혜 편드는 거죠. 지금도 언론이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한국 정부가 코로나 대응하는 거 있어서 사사건건 언론은 뭘 하고 있다? 욕을 하고 있다. 그죠? 욕을 하고 있다. 미국은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기자가 없대요, 지금. 다 코로나 걸리고 죽어서. 그죠? 미국 같으면 지금 이태리 이런 데 같으면 다 죽어나갈 건데 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살려놓으니까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용이라는 걸 악용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용이죠. 제가 하려는 얘기가 이게 아닌데 이상한 데 흘렀나요? 중용. 하여튼 중용은 이런 건데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용은 그런 것이다. 그죠? 중용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목화, 토, 금. 금은 의죠, 의. 아니, 의. 금은 비겁이라고 했죠. 의가 수호지심. 이게 자르는 거라고도 하고, 숙살이라고 하고, 다지는 거라고, 다지는. 응축되는 그런 형태. 근데, 실제로 이게 금의 해석이 참 재밌어요. 금의 해석이. 비급인데, 비급을 먼저 해석한다면, 비급은 뭡니까? 나죠, 일단. 내가 중심이 있고, 나와 같은 형제, 그죠? 형제인데, 여자 형제, 남자 형제가 비급이고, 급제고 비급이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른 이성에, 그걸 말씀드리고, 어찌 보면 또 뭐도 된다? 경쟁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의라는 것, 수오지심이라는 게 뭐냐면, 수오지심. 정확한 뜻, 수오지심은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 이렇게 나와 있는 수오지심인데, 여기서 불이라는 건 뭘까요? 그럼 불이라는 거. 불이. 이게 나아자죠. 나아자. 불이. 나하고 다른 게 불이에요. 나하고 다른 게. 나하고 다른 게 불입니다. 나하고 다른 게 불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냐, 순수하지 않느냐 하고도 연결될 거예요. 나하고 다른 거는 순수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악이라는 게 뭐냐면, 나쁘다는 의미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실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와 다른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건 잘라내고, 그죠? 나만 남고, 요런 형태죠. 나와 다른 것. 그래서 이게 비겁이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 그러니까 되게,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그냥 쏘지시면, 악을 싫어한다는 건데, 실제 선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게 절대 악, 그게 철학이 되는데, 절대 악이나 이런 부분이 뭐냐면, 진짜 나쁜 놈도 있고, 막 있는데, 진짜 나쁜 놈의 부모, 진짜 나쁜 놈의 형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랍니까? 그래도 얘가 착한 애인데 이렇게 한다. 같은 편끼리는 서로 어떻다? 악하지. 그 악함조차도 자기들끼리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죠.
나와 다른 거를 욕한다는 말.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에 당파 싸움을 할 때 그 당파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다? 자기와 달랐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성리학의, 유학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이 이론은 유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는 거죠. 종교도 뭐다? 나와 다른 종교는 배척하잖아요. 기독교하고 이슬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악이 아니고 뭐다? 나와 다르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악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학문이 처음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이 학문에서 생각하는 바, 유학에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나와 다른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 있는 사람은 어떻더라? 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걸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다? 비급이라는 거예요. 비급. 비급. 그 다음에 수는 식상이라고 말합니다. 식상. 그렇죠? 식상. 식상은 지죠. 지. 이게 시비지심. 시비지심. 그러니까 맞는 거하고 틀리는 거를 가리는 시비지심이죠. 뭐 응축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비지심. 그러니까 이 시비지심도 맞는 거 아닌 거 가리는 거하고 위에 거하고 사실 연결선상에 있기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다? 말 그대로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죠? 맞는지 틀렸는지,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뭘 한다?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각하고 행동한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뭐다? 바깥으로의 행동이다. 얘는 뭐다? 안으로의 행동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도 행동이고 식상도 행동인데 식상이 없는 사람 행동하지 않는다. 재가 없는 사람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식상은 행동이라고 하고 재는 실천이라고 합니다. 실천. 왜냐하면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한 걸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재의 행동은 내가 목표를 세웠으면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용출이고 뛰쳐나가는 거거든요. 식상의 행동은 뭐다? 내가 판단을 해서 맞으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은 이걸 빼고 배우는 거죠. 이걸 빼고 배우는 거죠. 이걸 여기에 대입하는 걸 뺀 거죠. 대입하는 걸 뺀 이유는 뭐다? 이 뜻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뜻을 모르는 이유는 뭐다? 이건 뭐 명리학? 유학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흥인지문, 승례문, 그죠? 신은 제가 토박에도 말씀드린 보신각 이런 것도 신이 중심에 있어서 보신각 이렇게도 하죠. 그죠? 뭡니까? 이런 부분. 네, 이 부분이죠. 아시겠죠? 제가 뭘 빼갔나? 보통 보면은 이런 거죠. 공자가 가장 중시한 게 뭐다? 공자가 가장 중시한 거는 인이다. 그죠? 공자가 가장 중요한 인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자를 하시다 보면 공자는 뭐도 중시했다? 예도 아주 중시했습니다. 예도. 공자는 예도 아주 중시했습니다. 인과 예. 그죠? 그리고 맹자가
맹자는 사실은 인하고 의를 중시했죠. 맹자가 인하고 의를 중시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공자가 못한 정치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였거든요. 정치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의를 하고 사실은 인의 예지, 이게 인간의 기본이라고 해서 인의 예지를 유학의 중심으로 만든 것이고, 그죠? 승리학의 기본을 다진 거죠. 유학의 중심을 만든 것이고, 여기에 동중서란 사람이 뭘 집어넣냐면, 이게 토인을 집어넣었어요. 예, 토신을 집어넣었어요. 신. 그래서 인의 예지, 신을 넣음으로써 이게 실제 정치 철학이 됐습니다. 한 문제 때. 이게 참, 예전에 이런 강의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다른 건 안 배워도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아, 목이 인이다. 인은 측은지심이다. 이까지 배우는 거죠. 아, 화는 얘다. 그죠? 얘다. 이거 사양지심이다. 그죠? 토는 신이다. 아, 이건 광명지심이다. 금은 의다. 수호지심이다. 수는 지다. 십이지심이다. 이거 배우고 땡인 거예요. 땡인데, 실제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더라? 십신이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목의 성향을 이해할 때, 목에는 뭐 있습니까? 갑을, 그죠? 인묘. 이 성향을 이해할 때, 단순히 인의 측은지심만 볼 게 아니라, 재도 보고 용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관도 보고 분산하는 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죠. 그리고 이 뜻에 측은지심, 사양지심, 광명지심, 수호지심, 지비지심의 이 뜻 안에 뭐가 들어있더라? 이게 재관, 인, 비겁, 식상 요 부분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요거죠. 이걸 모르시니까 제가 갑을 재중에 편제라니까 갑이 왜 편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이런 베이스가 아주 베이스를 전혀 모르니까 말뜻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놓고 뭘 한다고 한다? 명리학을 공부한다고 한다. 우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초반에 이 부분을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또 한 강의가 없대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입안에 다 끊어줘야 돼요. 다 끊어줘야 돼요. 그냥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면 연결하면 안 한대. 그죠? 이렇게 다 끊어줘야 되는 것 같아서 끊어드린 겁니다. 지금. 그죠? 예. 이것으로서 오행과 십신. 그죠? 오행과 십신. 확장하면 22간지와 십신이 되겠죠. 22간지와 십신.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적용, 이것에, 그러니까 이 십신 성향을 적용할 때 헷갈리시는 게, 그러면 이렇게 많이들 물으시죠. 목이 있으면 그러면 재가 있는 거냐, 화가 있으면 관이 있는 거냐, 토가 있으면 인이 있는 거냐, 금이 있으면 비금이 있는 거냐, 수가 있으면 식신이 있는 거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관인데 내가 병이나 정이나, 그죠? 병이나 정이나 오나 사가 있으면 그러면 관이 있는 거냐, 관이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지만 이걸 드러나는 거는 언제 드러나더라? 적용은 일간일 때만.
그죠? 책을 읽으시면 분명히 이 부분을 뭐라고 적어놨다? 병일간일 때, 정일간일 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럴 때 이렇다는 거죠. 얘가 이런 성향은 가지지만 얘를 그걸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해석의 수준이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가면 이걸 그러니까 만약에 화라면 화에서 관을 끄집어내서 관을 끄집어내서 해석할 때가 나와요. 레벨이 올라가면, 여러분의 레벨이 올라가면 이런 해석할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다? 일간일 때 이런 성향을 띠더라. 그죠? 그것만 생각하시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이거 다 찍었다가 요 말씀을 안 들이갖다서 추가로 지금 찍고 있는데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일간일 때 있어요. 일간일 때. 그죠? 일간일 때. 그리고 여러분의 레벨이 올라가면 실제로 제가 변용이란 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용이란 게 뭐냐면 그냥 이 식신인데 얘를 제로도 읽을 수 있고 얘를 비극으로도 읽는 거예요. 이런 걸 변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변용이 가능할 때가 오시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적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가 여러분이 내가 필기를 잘못했거나 틀렸거나 그랬다고 막 하는 거 지적을 몇 개 받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변용해서 저는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한테 변용까지 알려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고 수정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실제로 수정은 틀린 거죠. 기본 이론에 의하면. 요런 변용까지 갈 때 요 부분이 실제로 적용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빨리 1레벨에 되셨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이 부분 너무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떤 애만 일간일 때 그래서 일조 갑일간, 을일간, 병일간, 정일간, 무일간, 기일간, 정일간, 신일간, 임일간, 계일간일 때만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석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해석이 어떻게 된다? 더 풍부해지고 더 디테일해지고 더 정확해지시는 이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명리학을 공부한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철학이라는 거죠, 이게. 명리학이 철학입니까? 이런 묻는 분도 계시던데 명리학이 철학이죠. 사람을 공부하는 학문이니까. 그리고 이게 동양 철학이다 보니까 사실은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이게 이름하여 통치 철학이잖아요. 통치. 그죠? 통치 철학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 가물가물합니다 요새. 미치겠어. 공자가 이렇게 말했죠. 공자가 왕은 왕다워야 되고, 그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공자의 철학은 거기서 멈췄죠. 그죠? 그래서 공자가 주류천하를 하면서 어느 나라에 가서 왕한테, 야, 왕이 왜 왕답지 못해? 신하한테, 그때 신하들은 그것도 많았죠. 그 간신배들 많은데 왜 신하가 신하답지 못해? 그러면은 신하가 신하다우려면 왕이 잘못된 거를 해야 되고 왕이 왕다우려면 왕리는 똑바로 해야 되고 신하들도 야, 왕 똑바로 못하면 말해줘야 돼. 그죠? 간언을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씨, 내가 지금 니는 그 공자한테 하는 거죠. 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겨우 나한테 의타가로 와놓고는 나한테 한다는 말이 똑바로 하라는 말이나 하고 그러니까 등용이 안 되는 거죠. 공제가 등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동중서는 실제로 등용이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한무제가 동중서의 승리학 이론을 유교 이론을 채택을 해요. 채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중서는 이게 왕은 왕다워야 하고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임금은 신하의 근본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근본이며 남편은 부인의 근본이다. 이런 식으로 종속관계로. 그러니까 지배 피지배의 이론. 제가 첫 번째 계백이라는 게 지배 피지배가 생기는 걸 첫 번째 계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 그러니까 그 계백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안 살다가 모든 게 그렇게 바뀌는 걸 계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 어떤 계백이다? 다시 계백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 이제 평등. 첫 계백은 지배 피지배 종속되는 형태고 두 번째는 다시 계백이라고 했죠. 다시 계백. 이게 이 다시 계백이라는 이론이 사실 어디 나오는 이론이다? 동학 최재우 선생님이 대신사님이 하신 이론인데 이거를 거의 정산교나 정산도라고 하는 도 이런 쪽부터 플러스 대순진리 각종 사이비들이 들어서 이걸 변용해서 자기들 이론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이론 자체는 아주 평등을 주장하는 이론이고 실제로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한국만 평등해진 게 아니고 한반도만 평등해진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노비 해방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평등해졌고 그 평등은 지금도 뭐다? 지속 중이다. 왜냐하면은 지배 피지배는 깨졌지만 계층 간의 지배 피지배는 깨졌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남녀의 평등의 문제 지금은 자본의 평등의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거 역시도 또 다른 형태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의 형태는 이거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다? 동중서에 유학에 이 신을 집어넣음으로써 통치 이념이 완벽하게 될 때 이 시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 그러니까 이렇다면 실제 사주명리학이 조선시대 동학 그 혁명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그 기본 이론은 어떻게 돼 있었을 것이다? 지배 피지배의 이론의 일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현대의 해석을 하려면 현대에 맞는 사주명리학의 해석을 하려면 그 지배 피지배를 어떻게 평등으로 바꾸느냐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제 생각이지만 제 고객들의 생각이지만 아주 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죠? 현대사회에 맞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현대사회에 맞는 해석도 어디서 나와야 한다? 원래 이론에서 나와야 한다. 그죠? 이 부분을 알아야지 현대에 맞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또 제가 이게 찍은 동영상을 강의를 지금 보고 있어요. 새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 보고 있으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지금 책과 제 사주 강의 책과 강의 내용이 더 풍부하다. 책보다 책 내용도 사실은 꽤 되는데 강의 내용이 더 풍부하고 좀 이 내용까지 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자막에 대한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자막을 넣어야 된다. 지금은 유튜브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그냥 TTS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정확도가 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막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 이러는데 제가 생각도 안 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자막을 다는 부분 플러스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책을 보완하든지 책을 추가로 강의판을 다시 내든지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책을 내면 손해입니다. 적자입니다. 뭐 결국은 뭐 팔리고 나가면 나중에 어느 정도 손익분기를 넘길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뭐 시간 대비면 너무 큰 적자고 그다음에 그거 아니래도 그냥 책 인쇄 비용 그죠? 그러니까 편집하고 인쇄하고 그래서 함부로 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게 뭐 책이 막 팔리고 이러면 되는데 해봤자 안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걸 보완할지에 대해서 생각 중인데 그걸 하면서 다시 보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씩 빠뜨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운 게 이것도 연결하는 부분을 제가 빠뜨린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연결하는 부분을 빠뜨린 거예요.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그냥 대충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쳐 주면 그냥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잘 못 하시다는 거죠. 더군다나 책을 안 보고 강의를 보는 사람이 태반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되세요. 그죠? 이런 부분, 특히나 이런 부분이죠. 일간 이런 부분, 책을 읽으셔야만 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똑바로 못한다고 욕 듣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똑바로 못하고 욕을 들으면 좋겠는데, 그죠? 똑바로 못 알아들으면서 못한다고 하는 게 제일 짜증나는 거죠, 사실. 그게 더 짜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경일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마치겠습니다.